네, 2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는 문제니까 일단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시간에 등호가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미지수, 문자가 존재해야 되죠. 그 문자의 차수가 2차여야 되고 그 문자, 미지수 값에 따라서 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겠죠. 이렇게 되는 식이 이제 참거짓이 구분되는 식, 구분되는 등식, 걔가 방정식이니까 이 참이 되는 이 미지수의 값을 방정식에서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죠. 저게 다 만족되면 돼요. 근데 기억은 등호 없으니까 안 될 테고 니은은 되겠죠? 등호 있고 모르는 문자가 있고 그리고 식의 모양이 이런 꼴이 구성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단 A가 0이 아니고. 자, 2차 방정식의 성질은 이런 성질을 갖겠죠. 근데 꼴은 이런 모양인데 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5번은 가능하겠네요. 저런 모양이. 근데 디귿 3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에 있는 이걸 분배하게 되면 좌변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x세제곱 마이너스 4 x세제곱 x제곱 지워지고 남은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죠. 2차 항만 0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디귿은 맞는 답입니다. 리을은 여기 2차항이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x분의 1. 근데 x분의 1은 1 나누기 x이기 때문에 얘는 차수가 정의되지 않는 분수식이죠. 이 전체식은 다항식이 아닌 상태예요. 우리가 말하는 1차, 2차는 다항식에서 말하는 거고 이게 분수가 표현되어 있는 분수식도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항식으로 정의할 수 없죠. 그래서 이 x분의 1 때문에 이 전체는 2차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음은 여기 좌변에 2x 제곱이 보이고 우변도 분배하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x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여기 2창이 지워져요. 결론은 1창이 남을 거 아닙니까? 3x 플러스 1은 0 이건 1차 방정식이죠. 미음은 이렇게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가로 안에 있는 수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방법은 두 가지죠. 집어넣어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참이 되는지 확인해 봐서 참이 되면 해, 참이 아니면 해가 아닌 거고 반대로 이 방정식을 풀어서 그 방정식에 이런 근이 있는지 확인해 봐도 되겠죠. 근데 이건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낫지 않나요? 는 0꼴이니까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3의 근을 갖는데 3이라는 근은 안 갖죠. 2번은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5 0이 되고 따라서 x값은 0 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있네요. 근데 이런 해를 갖겠죠. 답이 두 개라니까 하나 더 골라봅시다. 여기는 풀어도 되는데 풀어도 되겠지만 이거 전개하고 묶고 이걸 인수분해하고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직접 대입해 봅시다. 이번에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0 이건 안 맞죠. 좌우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해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건 가볍게 인수분해 되네요. x-1 x-6 0 1 또는 6 여기 1이 여기 있네요. 1이 해입니까? 물어봤으니 해입니다. 정답은 2번 4번 5번은 인수분해도 되긴 할 겁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5x 여기 x 여기 2 여기 3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5x 5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잠깐만요. 왜 답이 또 나오죠? 다행히 이 상태로는 답이 3개입니다. 아마 여기 어딘가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 같으니까. 네. 이래서님 한글팔이 좀 안 쓰려고 그래요. 사람이 직접 손을 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중간에 오타가 나서 그래서 내 PDF 파일을 쓰려고 했던 건데
2차 방정식 한 근이 x는 1. 1인이라는 근이 나왔죠. 방정식의 목적은 보통 뭐 하나요? 근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죠. 근데 보통 근이 나오면 그 다음 일단 대입하는 거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단이란 말이 붙은 거는 한번 집어넣어보라는 얘기예요. 먼저 일단 우선적으로 대입해보고 대입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답이 나오면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x에 1 집어넣으면 그냥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3a가 3이므로 따라서 a 값은 1. 네,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죠. 다음 2차 방정식 한 근이 알파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것도 그래요. 보통 근이 숫자로 나오면 여러분 보통 대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자로 나오게 되면 대입을 좀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했지만 일단 대입해보는 겁니다. 일단 대입. 그래서 알파 제곱, 그러니까 무턱대고 생각 없이 대입하라는 건 아니고 관계성에 대한 알파에 대한 관계성을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대입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틀린 걸 찾는 겁니다. 2번은 이게 참이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아무래도 모양상 봐서 여기는 이 모양은 이거를 우변으로 이항한 듯 보이죠. 그래서 3은 5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근데 거기다 4를 더했죠? 4를 더하시오. 이쪽도 4를 더하네요. 그러면 4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4와 3을 더한 7. 이것도 맞는 말이죠. 3번 2알파 제곱 마이너스 10알파 이거는 양변에 여기다 2를 곱한 것처럼 보이죠. 2를 곱하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10알파 플러스 6은 얘는 2 곱해도 어차피 0인 거고 얘가 이렇게 우변을 이렇게 이항한 모양이네요. 그래서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0알파는 마이너스 6이 맞다. 이건 4번은 다시 이 식에 곱하기 3한 것처럼 보이죠. 그럼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5알파 플러스 9는 0이 되고 근데 12 계산됐죠? 더하기 12? 그럼 여기다 1 더하라는 얘기니까 3알파 제곱 마이너스 15알파 1 더하면 좌변은 10, 우변에 1 더하면 1. 1이 돼야 되는데 5가 됐네요. 이게 틀렸네요. 5번은 요거를 양변 뭘로 나누는 거죠? 보통 저런 식은 알파로 나누는 거죠. 역수식이 나왔으니까. 그럼 알파 마이너스 5 플러스 알파분의 3은 알파는 어차피 0은 나눠봐야 0이니까 얘가 이렇게 이항하면 5가 나오겠네요. 이건 맞는 답이고요. 자, 다음 방정식 중 제일 근으로 갖는 것. 이건 고맙게도 는영꼴로 다 인수분해가 돼 있죠. 그럼 직접 그냥 급난 계산하면 되니까 두 개를 곱해서 0 되는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죠.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이거나 여기 부호가 안 맞네요. 네, 아쉽지만 1번은 답이 아니고 여기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4이거나 이번엔 얘가 부호가 둘 다 안 맞네요. 네, 얘도 아니고 얘는 x가 마이너스 4이거나 3분의 1이거나 네, 얘가 답이네요. 여기서 x값은 3분의 1이거나 뭐 이 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얘네들을 곱해서 0 된 거니까 4이거나 네, 얘도 부호가 안 맞죠? 여기는 x가 0이거나 아니면 4이거나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와 또는 베타일 때 A와 B일 때 두 근을 빼시오. 단 A가 B보다 크다는 뜻은 두 근의 차를 구하라는 얘기고 저건 뭐 고맙게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3x 여기 x 여기 1 여기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딱 인수분해가 되죠. 3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이 근입니다. 근데 얘가 아무래도 큰 근이죠. 이게 a 값이고 얘가 이제 b 값이겠네요. a에서 b를 빼시오. 이게 플러스로 바뀌니까 3분의 4가 정답이네요. 원래 방정식의 해를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려면 인수분해라는 내용을 보통 주로 많이 쓰죠. 인수분해 안 되면 이제 근해 공식에 대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도구. 해를 구하기 위한 도구.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인수분해를 시도하시고 안 되면 이제 근해 공식에 대입하시고.
856.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값 마이너스 2고 나머지 한 근을 b라고 할 때 저 a값과 b값 나머지 한 근을 뭐라는 거죠? 근데 근이 나왔으니까 일단 대입해서 a를 구해봅시다. 그럼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a 플러스 11 0 5a가 15 a 값은 3이 됐습니다. 그럼 3을 저기다 집어넣으면 나머지 한 근 구하기 위해서는 x제곱 a에 3집으로면 플러스 6x 3집으로면 플러스 8이 되죠.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4 0이 됐고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2와 4라는 마이너스 4라는 근인데 또 다른 근을 b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근이죠.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4 둘을 더하게 되면 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네, 뇌한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빼서 이렇게 세척한 다음에 좀 집어넣든지 중간중간에 아마 약간 여러 가지 불순물이 좀 껴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혹시 내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야 되잖아. 내가 쭈글쭈글하면 흔히 말하는 뇌파가 많이 발생해서 근데 너무 쭉 펴져 있어요, 사실. 근데 생각이 단순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꺼내봤더니 생각보다 이제 펴져 있으면 한번 이렇게 좀 구부리세요, 좀.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구부려서 쭈글쭈글 만드시거나 먼저 세척해놓고 깨끗이 딱 세척해놓고 쭉 펴져 있는 상태를 좀 구부려서 여러분 뇌를 좀 자극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한 거고 이렇게 손가락 있죠? 손톱이나 손끝 있지? 이걸로 2차 방정식 두 근 중 큰 근이 2차 방정식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근이 두 개 있겠죠?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은 근이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 두 개이거나 아니면 한 개이거나 겹쳐서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 없거나 그게 우리가 고등부에서 이제 허근이라고 배우는 개념인데 중학교 때 이건 지금 중학교과잖아요. 중학교과니까 당연히 근이 존재하는 케이스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두 개 근 중에 크다 작다는 대수비기잖아요. 누가 크다 누가 작다를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근이 실수라는 뜻이에요. 허수는 대수비기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배우셨죠? 허수는 i가 붙는 순간은 뭐 i와 마이너스 i 중에 누가 더 큽니까? 그러면 모른다가 되는 거죠. i와 0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모른다가 돼요. 근데 크다 작다를 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거 실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약간 또 많이 배우다 보면 쓸데없이 혼동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되는 인수분해였고요. 그럼 근이 1 또는 4인데 그 중에 큰 근, 이 4가 이번에는 이 방정식 근이니까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4, 4,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는 0이 되고 따라서 a 값은 12 이렇게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지 않는 것. 이번 파트에 이제 중근에 대한 내용을 꽤 많이 물어볼 겁니다. 사실 앞쪽에 인수분해할 때 이 중근과 같은 개념이 뭐였냐면 그 주어져 있는 다항식 2차식이 완전 제곱식입니다 라는 이런 문제가 이번 시험 범위에도 꽤 중요하게 다뤄졌었죠. 시험 문제도 나왔을 거야, 이게.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 혹은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개념이 되면 보통 풀이는 이랬었죠. 그러니까 이 중근 갖는다, 주어져 있는 2차식이 어떤 관계식의 제곱식이다. 이런 느낌. a는 그냥 상수인 거고, 개수죠. x제곱의 개수. 여기는 x-알파는 근을 말할 텐데, 어쨌든 어떤 다항 2차식에 대한 제곱식이다. 이런 꼴로 구성이 되든지, 아니면 두 번째,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그럴 때, x 앞에 있는 개수, x의 개수, 그거를 2로 나누고, 반 나누고, 제곱하면 이게 상수항과 같아졌을 때, 이렇게 되면 식이 완전 제곱식인 동시에 이제 중근을 갖게 되죠. 지금 우리는 중근 갖는 조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이렇게. 근데 중학교 때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이 고등부 수업을 좀 배우셨기 때문에 고등부에서는 이제 이 개념이 있었죠. 판별식이 0이 된다. 판별식이 뭐였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였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이 d라는 값이 근을 판단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는 어디서 온 겁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여기 있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면 보통 이렇게 구하잖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수의, 줄여서 실근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가 존재하고, 이게 0과 같아지면 이게 이제 중근이에요. 중근. 서로 같은 두 실수, 두 실근. 이게 0보다 작으면 이제 중학교과에서는 이제 해가 없다라고 배우죠. 왜냐면 실수가 아니니까. 중학교 때는 실수만 배우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교과로 이제 확장이 되면 그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한다. 이런 느낌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이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죠. 중학교 문제니까. 근데 중근되는 조건이니까 여기 루트 안에 들였었던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그때는 중근이 된다. 그리고 뭐 참고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만약 저 b가, 여기 있는 b가 짝수이면 그때는 근의 공식도 짝수의 근의 공식을 쓰듯이 판별식도 짝수의 판별식, 걔를 보통 우리가 4분의 d라 썼었죠. b를 반 나눈 다음에 1차 계수를 반 나누고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4 빼고 그냥 ac로 간다. 얘도 어차피 마찬가지죠. 루트 안이 0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은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짝수일 때는 이걸 써도 괜찮다.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문제 맞게. 기억부터. 1번부터. 저기를 이제 이항을 해봅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6x. 여기 12인데 이거 넘어가면 9가 되죠? 이건 딱 봐도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x 플러스 3의 제곱. 네, 당연히 중근을 갖겠죠. 근데 중근 안 갖는 걸 찾는 거니까, 네, 1번은 일단 답은 아니고요. 2번. 이거 이제 3으로 나눌 수 있죠. 2번은 이걸 다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변을 먼저 3으로 나눠보면 x-4의 제곱은 3으로 나누면 4가 남죠.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앞쪽에 배웠던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돼요. 어떤 수나 식을 제곱했더니 4가 됐죠. 그럼 이 어떤 수인 x 플러스 4는 4의 제곱근이니까 답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2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거나. 그럼 이게 1로 넘어가게 되면 x값은 마이너스 2거나 이게 1로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6이거나. 근이 겹쳐야 중근이잖아요. 얘는 겹치지 않는 근이니까 중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건 틀렸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죠. 중근 안 갖는 거. 3번은 일단 2차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넘어오면 플러스 4는 0. 근데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얘는 중근을 갖는 겁니다. 4번.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데 이제 한쪽 변에 상수가 있으면 아까처럼 2번과 같이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써먹으면 되는데 이건 문자식도 있기 때문에 좀 정리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13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죠. 이항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는 없어지고요. x제곱 이거 없어지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근이 중근이 아니죠. 플러스 마이너스 2. 얘가 중근이 아닙니다. 4번. 3번은 이 꼴이잖아요. 딱 1번. 완전 제곱식 꼴. 는 0 돼 있는데 이렇게 완전 제곱식 꼴이니까 뭐 보나마나 중근을 갖겠죠. 마이너스 6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겠네요. 867.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k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중근 갖는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풀이는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해결책.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완전 제곱식꼴로 된다면 x제곱 플러스 2x 이 뒤에 뭐가 있어야 완전 제곱이 되냐면 플러스 1이 있어야 완전 제곱이 되죠. 이렇게 돼야 완전 제곱이잖아요. 근데 없던 1을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서 1을 빼줍니다. 그리고 원래 뒤에 있던 상수값을 이렇게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빠져나와서 남는 건 4 마이너스 2k는 0. 근데 얘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제곱은 0꼴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항이 실제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곱은 0 이렇게 돼야 완전 제곱이 되니까. 이게 결국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4 마이너스 2k가
0되는 K값은 2이다. 이렇게 K를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풀이는 X제곱의 개수가 지금 1인 상태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게 중근받는 조건이 여기 있는 식에서 X의 개수 2, 걔를 반 나누고 제곱한 값이 X 없는 상수, 이게 X 없는 상수죠. 5-2K. 그 상수랑 같아지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럼 중근을 갖게 되겠죠. 그럼 좌변은 1, 우변은 5-2K. 이항을 해보면 2K는 4가 되므로 따라서 K값은 2가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판별식을 씁시다. 근데 X 앞에 있는 게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4분의 1을 쓴다면 짝수 판별 쓰는 방식은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는 5-2K 가로쳐야 되죠. 그래서 그게 0이 되면 돼요. 판별식 0이 되면 된다. 그래서 1 마이너스 5 플러스 2K는 0이 되고 따라서 여기서 K값은 똑같이 2가 나온다. 되죠. 그러니까 풀이를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헷갈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다양성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배웠고 저런 것도 배웠고 실제로는 근데 이게 하나의 나무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잔가지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맥락을 이 중근이라는 개념, 완전제곱이라는 개념, 이 똑같은 맥락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폭넓게 볼 수 있고 풀이법도 좀 더 다양성을 띈다는 뜻이니까 그냥 멋부리라고 여러 가지를 보여드린 건 아니고 여러분이 저 중에서 뭐 하나 선택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다 어느 하나도 지금 이게 안 중요한 게 없거든요. 다 중요한 개념들이 중요한 풀이들이니까 그 풀이를 보시고 조금 더 생각을 좀 다양성을 갖기를 바라는 용도입니다. 다음 두 2차 방정식의 공통인 근을 구하시오. 공통근 구하라는 게니까 각자 방정식 해를 구한 다음에 겹치는 걸 찾으시면 되겠네요. 인수분해 두 번 하라는 얘기죠. x 플러스 2, x 플러스 5. 그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5. 얘는 인수분해가 여기 아까 비슷한 걸 했던 것 같은데 x, 여기 2, 여기 3. 이번엔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럼 요렇게 근 하나, 요렇게 인수분해 하나 돼 있으면 x는 5분의 3 하나, 그 다음 마이너스 2 하나. 아무래도 마이너스 2가 공통근인 듯 합니다.